아편전쟁은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권 취소로 생긴 전쟁이었다. 19세기 초 중국과 영국은 서로 매우 다른 체제와 이해관계를 가진 두 문명 국가였습니다. 청나라는 오랜 전통의 조공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서구의 상업 질서와는 거리가 먼 세계였습니다. 반면 산업혁명을 거치며 팽창하던 영국은 세계 무역망을 지배하며 아시아 시장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한 대표적 사건이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보통은 이 전쟁을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팔다가 벌어진 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편전쟁의 진짜 배경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정치적이며 제도적인 데 있습니다. 아편전쟁 전 아편무역을 전담했던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영국 상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은을 대가로 지불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 상인들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편은 중독성이 강했고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국이 중국인의 아편 중독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편 흡연 습관 자체는 중국 자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7세기경 들어온 아편을 중국인들은 오랜 세월 약재로 사용해왔는데 17세기부터 타이완을 시작으로 쓰촨성, 윈난성, 푸젠성 등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아편을 피우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아편 흡연 습관이 생기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아편의 양이 18세기 초부터 증가했고 1773년 영국인이 포르투갈인을 대신하여 아편 무역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은으로 아편을 사들였고 영국은 그렇게 잃었던 은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무역을 주도한 것은 영국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17세기부터 운영된 이 국책 무역회사는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아편, 재배와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도 독점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서 상대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광저우에서만 무역이 가능했던 이른바 캔턴 체제 아래 동인도 회사는 아편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인도에서 배에 실어 광저우 앞바다에 정박시킨 뒤 중국 민간 상인을 통해 간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즉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34년 영국 의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동인도 회사의 중국 무역 독점권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자유무역 이념의 확산과 민간 상인들의 이권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점차 축소해오고 있었고 중국과의 무역마저도 공개시장으로 개방하려 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동인도 회사가 철수하자 무질서한 자유무역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민간 상인들이 통제 없이 중국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편을 대량으로 실은 배를 광저우 앞바다에 띄워두고 중국 내부의 밀무역상들과 직접 거래를 벌였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아편이 팔렸고 그만큼 중국 사회는 빠르게 중독과 부패, 사회 붕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관료는 매수됐고 젊은 노동자는 중독됐으며 아편 중독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1839년 도광제는 엄격한 금연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인물이 바로 임칙서였습니다. 임칙서는 광저우에 도착해 아편 거래를 중단시키고 영국 상인의 아편 2만여 상자를 압수해 폐기시킨 뒤 바다에 버립니다. 이 사건은 영국 상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었고 영국 정부는 이를 자국 상인의 재산권 침해로 규정합니다. 당시 광저우에 이렇게 많은 아편 상자가 있게 된 것은 중국 측의 몇몇 사람들이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인도로부터 많은 양의 아편이 들어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편 무역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아편 금지 법령이 유명무실하므로 이보다는 아편 수입을 다른 약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정규관세를 징수하게 하고 아울러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배근이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고 국내에서 아편을 재배해 외래 수입의 수요를 경감시키자고 했다. 당시 양광 총독 덩팅정도 이런 의견을 지지했다. 하지만 금지령 해제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두 개의 상소문이 황제에게 올려져 결국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아편 금지령 해제 건의를 기각했다. 결국 아편 금지령이 해제될 거라고 예측했던 서양 상인들은 갑자기 지나치게 많은 아편을 비축해두어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 거대한 양의 아편이 임칙서에 의해 폐기된 것이다. 그것은 곧 군사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독점이 폐지되고 자유무역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규제가 사라지고 탐욕만 남게 되자 중국에 더 많은 아편이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 정부의 대응은 영국의 침략 명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퇴장은 단지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19세기 세계 질서의 새로운 지배 방식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기업의 탈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이 빠진 자리를 국가가 무역의 자유라는 논리로 직접 채우게 됩니다.